예, 반갑습니다. 예, 9월 3일 금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너무나 엄청난 어이없는 그야말로 뭐 할 말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앞두고 자잘자잘한 가십성 신문 기사들 다 저 멀리 밀쳐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거 부정 사건입니다. 지금 나라 꼴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너무 형편없는 지경, 한심한 지경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대법원이 말이죠. 지금 재판 자체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뭐 편파적이다 뭐 이런 것 떠나서요. 오히려 사실관계,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증거물을 폐기, 손상 또는 위조하는 지경에까지 지금 와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 언론들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저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십성 기사들로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있는 언론징벌법 관련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언론 또한 우리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루 이틀 우리가 고민한 문제가 아니지만 워낙 다른 문제가 참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소식들이 터져 나오고 일들이 벌어지고 해서 막 그나마 그래도 오히려 참 문제 많던 언론조차 이뻐 보이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언론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언론징벌법 이외에 크게 뭐 뉴스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이게 저 언론이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언론도. 지금 선거무효소송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120여 곳입니다. 아까 선거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것도 법정 시한을 넘겨서 이미 위법 사항이죠. 법을 어긴 거죠. 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선거소송은 다 진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480일 정도, 48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마지못해서 절차를 개시한 선거무효 소송. 이제 어떤 의미에서 확인 절차, 증거 보존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검표. 이거 지금 뭐 세 군데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이 재판 진행 과정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6월 28일 인천 연수을에서도 체증 때문에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 측 체증이죠. 소위 말해서 촬영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겨우 그때는 원고들이 다 촬영했습니다. 참관인들이 다 촬영했어요. 지금 대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내세운 말은 그거였죠.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채정을 하니까 할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참관인들이 다 사진을 다 찍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8월 23일 양산을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겠죠. 첫 6월 28일 연수 재검표 때 참여했던 변호인단들이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무슨 이유든 간에 같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험이 없고 첫 선거 소송에 임한 변호인단이 참여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무기력하게 체정하지 말았는데 그냥 고분고분 말을 들은 셈이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를 하고 먼저 있었던 6.28 재검표의 경험을 충분히 숙지 반영해서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소 안이하게 대처한 거죠. 그래서 진짜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자, 그리고 8월 23일 그 양산을 그렇게 정말 무기력하게 검표가 끝나고 8월 10일 있던 거는 10월로 미뤄져 버리고 8월 30일 영등포 을지에 검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변호인단이 인천 연수을 경험 등등 해서 단단히 이 준비를 해서 들어갔었죠. 거기서도 또 한바탕 크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채정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죠? 자, 참관인들이 다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그 찍은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을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된 배춧잎 투표지 말이죠. 그리고 인천 연수을에서 나온 여러 증거물들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사실관계 확인해야 됩니다. 폐기했다 그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또 뭔지. 그런데 배춧잎 투표지가 엊그제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 참관했던 이동환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7월 3일부터 등사 열람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계속 거부해 왔는데 2달 만에 일단은 웬일인지 등사해가라 그래서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한편 좋아하고 그래 했죠. 변호인단에서. 그랬는데 불과 하루 만에 그게 전부 가짜라는 거죠. 위조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대법원이 수거해서 가져간 저희 증거 보전 봉인까지 해서 가져간 그 원본은 어디 갔냐는 거죠. 이 증거가 은닉 또는 훼손 또는 폐기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가짜가 지금 가짜를 줬으니까 변호인단한테 준 게 이게 가짜로 판명이 나고 있죠.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다 인천 연수을에서는 참관인들이 사진을 다 찍은 원본이 있다고요. 대법원이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이거를 가짜를 내놓나요? 그러고 말이죠. 증거 보전 그 봉투에 법원 사무관이 그게 봉인도 없이 뜯겨진 상태로 갖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등사열람 신청하러 갔을 때에 들고 나온 봉투가 완전히 열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1호 봉투처럼 생긴 그 봉투. 이게 이런 뉴스가 뉴스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이거 방송 언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저항권 행사 이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부터 조금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거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배춧잎 투표지 대표적으로 지금 다른 증거도 지금 다 폐기해버렸다는 이야기니까요. 이 지금 재검표 참관인단, 원고 측 참관인단이 채정하지 않은 증거들은 다 형식적으로 신용하고 뭐 채택했다 하지만 이거 다 무기력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자료들이 전부 다 폐기 또는 대체될 수 있어요. 그것도 또 바꿔치기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배춧잎 투표지 사태를 봤을 때는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호인단은 법률 쪽에는 정통하지만 다른 데는 좀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정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이죠. 참관인단에는 분야별 전문가도 있습니다. 인쇄 전문가도 있고 말이죠. 일평생 40년, 20년 이상 그렇게 40년 이상 그 분야에 종사한 척하면 뭔지를 알 정도의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IT 전문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 어떻게 말이죠.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이 대명천지에 이런 지금 어떤 의미에서 한편 흔히 하는 말로 무섭고 뭐 무섭을 게 뭐 있습니까만 무섭고 한편으로는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뭐 다른 정리해야 될 자료가 있어서 정리하고 이 소식은 이제 어제 오후 늦게 들었습니다만 이런저런 일정들이 있어서
확인을 하지 못하다가 새벽 늦게 말이죠. 다들 이 지금 관계자들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어이없는 일이니까요. 거의 뜬 눈일 거예요. 아마 전화 그 주변 제가 이러니까 그 직접 그 주변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뭐 잠을 못 이루겠죠. 너무 어이없는 일이니까요. 대법원에 가서 직접 받은 증거물,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 참관하고 직접 재검표를 진행하는 확인 작업을 했던 변호인단 앞에서조차 지금 뭐 불과 얼마 됐나요, 여러분? 6월 28일, 7월 3일 날 그거 등사일람 신청했는데 2달밖에 안 됐어요. 그 2달 사이에 그 기억력이 흐려졌을 거라는 그 얄팍한 계산 속에 위조된 증거물을 건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인단은 그런 섬세함은, 그런 전문성은 떨어지니까, 그래도 계속 안 주고 버티던 게 웬일로 주느냐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받아냈다라는 그런 어떤 환희심이 더 많았죠.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확보했다라고 모두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위조했다 이거. 위조했다라고 보는 거죠. 대법원이 협조하지 않고는 이건 누가 선관위가 위조했든 누가 했든 간에 이거 대법원이 협조하지 않고 이 증거 보존된 증거물이 바꿔치기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원본이 사라지고 위조된 가짜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대법원이 허락해서 대법원 사무관이 직접 들고 나온 증거 보존 봉투에서, 그것도 봉인이 개봉된 너덜너덜한 증거 보존 봉투에서 봉인이 개봉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그게 손을 탄 거죠. 손을 탄 거죠. 이게 지금 대법원 실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부 실태입니다. 이거 뭘 믿을 수 있을까요? 무슨 짓인들 못할까요? 이거는 대국민 기만극입니다. 대국민 기만극이에요. 사법부 자체가 이제는 뭐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 황교안 전 대표 말 따나 이건 헌법기관이 아니다. 범죄 집단이다. 라는 말이 조금 또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언론 반드시 역사적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언론. 동정심을 유발하지 말아요. 이 언론이 정말 언론 가치가 있나요, 이거 지금? 무슨 전자발찌 이야기 등등 이런 가십성 이야기, 그걸로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도 붕괴스러워서 지금 오늘 아침 조간부터 해서 쭉 뭐 인터넷 신문까지 쭉 대략 하면 평소에 이렇게 보던 언론들 한 10여 종 쭉 훑어봤지만 하도 언론 지면을 보고 있으면서, 신문 지면을 보고 있으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따위 신문들을 보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 꼴이 이 지경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보십시오. 기사 같은 기사가 있는지. 전부 가십성이에요, 여러분. 네, 심지어는 이 참관인으로 참관했던 일부 전문가들, 특히 이 분야에 아주 해박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몇몇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정리돼서 나온 영상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밴드 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위조한 데에 쓰여진 장비까지 추적해서 확정할 정도로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원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추님 투표지 사진 찍은 원본이 있어요. 대부분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이제 그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우기겠죠. 우기겠지만, 근데 저거 가짜로 꾸며낸 거를 어떡할 거예요? 나머지 이 증거물 사진 다 없앤 거 어떡할 거예요? 사진을 없앴다라는 거는 그 실물도 손을 댔을 수 있다. 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런 대법원, 여러분, 지금 진짜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말이죠. 이거 여러분, 이거 3.15 부정선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록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직접 그 당시를 겪지는 않았지만 기록을 보고 있잖아요. 3.15 부정선거도 벌써 한 5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2021년이니까 60년이나 됐네. 그죠? 6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기록이 너무 소상하게 뭐 최근현대사이기 때문에 기록이 소상하게 남아있잖아요.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는 이거예요. 부정선거 실태도 비교가 안 되고요. 지금 그 뒤에 하고 있는 행태도 비교가 안 되고요. 지금 뭐 여러분 3.15 부정선거는 그래도 재판부가 사법부가 나서서 증거물을 위조하고 폐기하고 이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천지 대명천지 어디에서 이런 짓을 하나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비유하기 좋아하는 중국식 공안재판에서는 가능하지 이게 어디에서 이런 재판이 가능하나요? 이런 사법부가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단순히 사법부가 문제다 정도가 아니에요. 사법정의가 다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법관이 증거인멸, 위조, 문서 위조에 공범관계에 있다. 아니면 직접 그거를 지시 또는 실행했다고 하면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졌다고요. 상상이 아니고. 도대체 이런 나라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걸 침묵하고 있는 언론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언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나라 꼴도 아니지만 여기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이 사실관계를 좀 그래도 시계열순, 일자순이라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계략적으로 메모를 했습니다만 그거 들여다보기 전에 할 말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뭐 그렇게 달변도 아닙니다만 평소에도 뭐 그렇게 달변도 아닙니다만 그나마 달변도 아닌데도 뭐 말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마땅한 말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할 말을 못 찾겠다고. 지금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이죠. 이거 우리 그냥 곱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좀 나서야 됩니다. 아, 그렇다고 길거리 뛰쳐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실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어, 정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 아름아름 이제 다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길거리 나가는 이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내실을 다져야 돼요. 길거리 나가는 건 결정적일 때 한두 번으로 딱 끝내야 돼요. 매일 나가봐야 예, 잔매에 장사 없다고 칭얼칭얼 그러면 말이죠. 잔병에 효자 없잖아요. 예, 주변 일반 별 관심이 없었던 국민들에게 호소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쟤들 또 저러나? 이렇게 된다고요. 요즘 좋잖아요. SNS도 있고 뭐 전화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전화도 필요 없습니다. SNS 많이 있잖아요. 카톡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전에 연락 안 하던 친구들, 주변들, 만남들 부지런히 좀 만나고 이야기하고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언론이 알리지 않으면 우리 생활관계의 건전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통 능력을 확보해서라도 회복해서라도 이 사실을 두루두루 널리 알려야 됩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각자 페이스북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충분히 우리네들의 연계망이 다시 부활이 되고 회복이 됐을 때 이제 결정적으로 정권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사법 절차에 맡겨둬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에 맡겨둬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다뤄줘야 이게 어떤 이슈가 되잖아요. 이놈들이 그걸 또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준석이, 하태경 이런 놈들이 오히려 이용하는 것 같아. 저들이 없다 이러고 언론하고 소위 말해서 쌤쌤 해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덮어버리면 안 다루면 너가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놈들이 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지금 세 군데밖에 지금 안 했잖아요. 재검표를. 아직 100여 군데 남아있어요. 100군데 넘는 곳이 남아있어요. 지금 더 볼 필요가 뭐 있나요? 이게 지금 하나같이 똑같은데요. 갈수록 점입가경인데.
자, 이 판국에 앞서 그나마 증거 보전 절차를 거쳤던 증거물조차도 다 훼손해버리고, 심지어는 폐기해버리고, 바꿔치기 해버리고, 위조해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이런 판국에 뭘 믿고 지금 계속 이 절차를 진행하냐는 거죠. 더 할 게 뭐 있냐는 거죠. 이미 증거는 충분한데, 충분하고도 남는데, 이 무효선언을 끌어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놈은 경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경선 한들, 이 정권이 바뀔까요? 이 불량 세력들이 제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한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신문. 이러니 구독을 안 하는 거라고요. 이러니 그 신문에 누가 광고를 싣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도 나도 국민 주머니 털고 예산 빼먹는 짓, 정부 공공기관의 구독, 그거 바라보고 이 짓 하고 있는 언론, 이 비겁한 언론, 이걸 누가 언론이라 그러겠어요? 이 판국에? 아무리 가로막고, 아무리 덮고, 아무리 무관심해도 밝혀질 일은 밝혀지고, 닥쳐올 일은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 언제까지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이 가리고 언론이 외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짓 한 당사자, 이 증거물을 훼손 또는 위조한 데에 바꿔치기 하거나 등등등 이 범죄 행위에 가담 또는 함께한 자들은 전부 다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돼요. 3.15 보정선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역들 다 사형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범죄가 아니라고요, 이게. 단순히 뭐 종이 쪽지 하나, 서류 하나 위조하고 변조하고 바꿔치기 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좀도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국가 권력을 훔치는 놈들이잖아요. 역사를 유린하는 놈들이잖아요.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두고 모든 신문이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메이저급 신문들 한번 보십시오. 뭐 어느 신문이라고 입에 올릴 것도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아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부 몇몇 언론들에서 신문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거 그 배추잎 투표지 확보했다라고 박주현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가 유튜브로 올리자마자 불과 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이미 이거 가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 당시 참관했던 전문가 그룹에서. 그러고 그래도 또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만 하루가 되지 않았어요. 가짜다, 이거는. 하늘 쭉쭉 나도 가짜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하려고도 검토를 했대요. 근데 이미 말이 조금 나가버려서 바로 그냥 공개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했는데, 공개하지 않고 계속 이 대법원이 뭐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도 했대요. 그럴 정도로 얘들이 진짜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 꼴인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빤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모를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속일 수 있겠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인 여러 참관인들, 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 희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사법부에 있는 놈들이 증거물을 폐기, 손상, 위조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놈들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사법부에 들어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응? 봉인이 뜯긴 봉투를 버젓이 들고 나온 법원 공무원 하며
여러분 이거 참 상상을 초월 법원 사무관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진짜 뭐 무슨 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소식을 접한 지도 지금 서너 시간이 넘었습니다. 자세하게 좀 확인한 지도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분노가 가라앉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말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뭐 무덤덤 하시나요? 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분노하는 제가 이상하나요?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고 아무리 가리지만 이거 터집니다. 언제 터질까요? 대선까지 못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앞으로 있는 재검표 일정 다 미룰 거예요? 할 거잖아요. 어쨌든 해야 될 거잖아요. 더 깔 필요도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더 할 것도 없다고요. 지금 세 군데에 패턴이 이미 나왔잖아요. 전부 인쇄해서 갈아 넣었다.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도 다 손댔다. 하는 거. 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유형별로 패턴이 다 나와 있잖아요. 기표 도장도 바꾸고 관리관, 감독관 도장도 바꾸고 다 바꿨다는 거잖아요. 전부 통째로 프린트해서 재단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일부 표만 집어넣고 한 게 아니고 투표자들이 투표한 실물 투표지를 다 인쇄지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잖아요. 통째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했던 투표 행위에 근거가 없고 저들 위조한 자료만 전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무슨 수로 가리겠어요? 못 가리는 거지. 열면 전부 가짜니까. 더 진행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거물을 폐기, 손상, 위조하는 재판부가 무효 선언을 할까요? 안 하겠죠. 이거는 실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는 사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약간의 문제, 안 그러면 뭐 아주 좀 심하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통째로 다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검찰개혁 뉴스 정도 한번 볼까요? 검찰개혁 뭐라고 했습니까? 폐지했던 조직 다 부활했죠.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원칙도 철학도 기준도 없어요, 여러분. 저 하고 싶은 대로 저 마음에 안 들면 저가 불리하다 싶으면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부활시켜. 왜냐하면 또 털어야 될 게 있잖아요. 저 필요하면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1년이 안 돼서 정말 중요한 이 수사부죠. 남부지법에 있었던 남부지법에 있었던 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고 있었죠. 이거 폐지한 지 1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고 있잖아요. 이름만 바꿨죠. 뭐라고 했나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무슨 협력단이래요. 협력은 엄청 좋아해요. 쥐뿔로 협력하는 거 하나 없이 저 마음대로 하면서, 그죠? 지금 그나마 일부 언론요. 지금 오늘 제가 다른 신문 다 덮어버렸습니다. 동아하고 문화일보 쪽만 지금 지면을 열어가 있는데요. 전혀 뭐 안 다룰 수는 없어서 한두 개를 보는 건데요. 예? 여기 보게 되면 뭐 조국 일가 사태 위장 이혼이다, 가짜다라는 거, 채무도 허위 채무다는 거, 뭐 이런 이야기 정도가 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요.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슨 개혁했나요, 여러분? 응? 이 자본시장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 지능적으로 더 치밀해지고 많아지고 있는데 이 전문 수사단을 폐지해 버렸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도 아니고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런 거 수사 덮으려고 지금 그때 없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 장악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남부지검장이 심재철인가요? 중앙지검장이 이정섭인가 누군가요? 그럼 뭐 전부 다 자기네들로 지금 다 바꿨죠.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 손댈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라임 옵티머스 해야죠. 신라젠 등등등.
지금 다 수사가 되다 만 거잖아요.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질 않죠. 자, 없었어요. 근데 다시 슬그머니 협력단 이름으로 부활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부산지검 쪽에 반부패 강력부, 뭐죠? 소위. 그것도 없앴다가, 그렇죠. 대구, 광주에는 두면서 부산에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조국이 사건, 그거 손 못 대게 하려고 없애버린 거잖아요. 반부패 강력수사부. 그죠? 부산지검에 있던 거. 이거 폐지했다가 1년 8개월 만에 슬그머니 또 부활시켰습니다. 이거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없앴다가 폐지한 것 전에 예, 부활시켰어요. 예?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 조국 사건 관련 수사 방해하는 거죠. 이 짓을 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믿겠어요? 그 당시에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수사 방해죠, 여러분. 수사 방해죠. 예? 이거는 신문지상에서는 촌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촌극을 넘어서 이게 코미디죠, 코미디 여러분. 예? 뭐 코미디를 우리말로 바꾸면 촌극이 됩니까? 나는 이게 말이죠. 이게 이 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 자들이. 이 불량 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고요. 글쎄요. 군이 정치화되고 군이 썩어 문드러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권력만 찾아서 여기저기 철새처럼 불나방처럼 옮겨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말이죠. 이 문재인 정부의 장성 출신들 전부 다 지금 윤석열 캠프로 다 옮기고 있잖아요. 지금 속속.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별값이 똥값이 됐다고? 쪽팔린다고? 똥별 만든 놈이 누군데? 예? 똥별 만든 놈이 누구냐고요. 똥별이라기보다는 빛나는 별이 똥통에 있으니까 똥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똥물 똥통인 걸 생각을 안 하고 별이 똥별이라고 이야기해요. 똥 묻은 별이에요. 똥 묻은 별. 응? 똥통인 걸 알아야지.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별값이 똥값 된 게 아니고 예? 그 정부, 그 권력이 똥통으로 변했기 때문에 맑은 물이 똥통으로 변했기 때문에 별이 똥 묻은 별이 돼서 똥별처럼 보이는 거야. 예, 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손볼 놈들 언제든지 손볼 수 있게 전열 정비를 한 게 지금 검찰입니다. 그렇지만 가릴 수 없잖아요. 조국 지금 어떻게 결말이 나고 있나요?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경심이 들어갔죠? 조국이 이제 재판 앞두고 있죠? 좀이 입학 취소됐죠? 이제 뭐 줄줄이 되겠죠? 이제 조국의 아들 조의 또 이제 문제 되겠죠? 자, 이제 그나마 가볍게 일부러 처벌받고 넘어갔던 조범동이 위장이혼까지 나옵니다. 허위 채무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거 틀리겠죠? 아무리 가리고 막아도 무슨 짓을 해도 드러날 건 드러나게 돼 있다고. 피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어떻게 저질러 놓은 짓을 말이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정선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기 좋은 말로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하지만 이 사법정의 스스로 사법부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대법원이 말이죠. 대법원이 증거물을 위조한다? 증거물을 폐기한다? 증거 보존해 놓은 이거 말이죠, 여러분. 증거 보존할 때 개별 투표함도 증거 보존하지만 그리고 개별 서류도 봉인하지만 그거를 보관한 장소에도 문 잠금 장치를 하고 거기에 봉인지를 붙이고 도장 날인 서명을 한다고요. 그 당시에 날인 서명한 입회 변호인이 증거 보존해 놓은 투표함을 증거 보존해 놓은 창고 있잖아요. 공간에 그 문 잠금에 봉인해 놓은 이 봉인이 바뀌었다. 도장이 위치가 틀리고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그걸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봉인이 훼손된 거예요. 봉인이 훼손됐다라는 거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투표함을 여니 한 번도 손때를 탄 것 같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 그리고 엉터리 투표지들, 뭐 엉터리 기표 날인 뭐 도장까지 다 위조됐다는 거잖아요. 관리관 도장까지. 그런 게 수천 장, 수만 장이 쏟아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두 장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잡아낸 증거물, 그것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장, 1000장이 나오면 그 중에 한두 개, 아니면 다 무시. 이런 식, 이런 식 눈가림용, 마지못해 하는, 떠밀려서 하는 증거물 채택, 증거 보전 신청 허용, 이렇게 했던 그것도 다 폐기, 손상, 위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변조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히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봉인 뜯어버리고. 저 마음대로 뜯어버리는 거죠. 너들이 어쩔 건데 이런 겁니다. 이게 막 완전히 저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까지 썩지는 않았어요. 아니 말로 그렇게까지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얘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 이제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단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준비만 할 문제가 아니고 아름아름 전열 정비를 해야 돼요. 쟤들 하듯이 전열 정비를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한번 대회전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언론, 계속해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대회전을 해야죠. 선거 이렇게 너무 무기력하게 어떤 의미에서 선거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부정 지금 디지털 관련은 지금 검증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날로그인데요. 투표지죠. 투표지의 진위를 지금 겨우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작단이니까요. 여러분 이 시스템 하에서는 바뀔 수 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눈앞에 명명백백히 있는 증거 그 사실을 두고도 지금 전부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투표했는데 투표지가 다 바꿔치기 돼버렸어. 없어. 그게 투표한 의사표시로 반영이 돼서 그 결과로 나오지 않아. 다 왜곡이야. 투표 하나만 하잖아요. 투표가 무슨 의미인데 투표에서 바꿀 수 있다? 바꾸자라는 그 투표는 사라지고 없어요. 날조된 걸로 다 투표함이 채워져 있다고요. 그걸로 다 선거 결과로 지금 밀어오잖아요. 21대 국회가 지금 사실상 가짜잖아요, 여러분. 100석 정도, 100석 내외의 정도가 전부 가짜라는 거잖아요, 지금. 당락이 뒤바뀐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부 날조된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 곳에서 결과가 뒤바뀔 거야, 아마. 세 곳에서 이미 다 엉터리라는 거잖아요. 다 바꿔치기 됐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또, 이제 가볍게 공작 이야기 나옵니다. 나옵니다. 지금 뭐, 윤석열이는 펄쩍 뛰고 있죠. 응? 무슨, 뭐, 야권에다가 고발을 사주하도록 했다라는, 뭐, 공작 정치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펄쩍 뛰고 있습니다. 네, 국민을 도대체 뭘로 아는지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거 국민의힘 정치 야당은 또 야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의힘 이거 다 물갈이 해야 돼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전에 세보수당 계열 이거 합류한 애들 다시 다 쫓든지 저발로 나가든지 해야 돼요, 얘들. 뭐 이준석, 하태경 이런 애들 있죠, 유승민 이런 애들, 세보수당 계열 애들 다 정리해야 돼요. 김무서 이런 애들. 예. 심지어는 김무성이 다시 시민단체에서 고발하잖아요. 왜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냐? 정치자금법 위반은 왜 수사 안 하냐는 거지. 소위 가짜 수산업자. 지금 박지원이 다 수사받아야 될 놈들이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경찰이 그 당사자하고 사건을 서로 내통해가지고 꾸미는 거 여러분 생생히 녹취록이 남아있잖아요. 음성 파일이 남아있잖아요. 전화 통화하는.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조사 또는 처벌받고 있지 않아요. 다 어물쩍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김무성 사건이잖아요. 박지원 사건이고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고 거기에 연루된 경찰이 오히려 수사한답시고 수사를 다 그 사건을 무마하고 덮어버려. 지금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두 개입니까? 간첩단 사건 그렇죠. 드루킹 사건 그렇죠. 지금 뭐 한두 개입니까? 라임, 옵티머스, 버닝썬 뭐 하나 지금 제대로 정리된 게 뭐 있나요 지금? 지금 조국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급기야 조범도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가짜, 위장.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꼬라지. 이 야당이라는 꼬라지. 이 야당이 정권 교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투표를 했다고 정권 교체할 수 있을까요? 이 부정선거 시스템에서. 거기다가 시스템도 엉망진창이고 도무지 기대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안 보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망가져 있고 이상한 놈들이 전부 요소요소에 들어차 있는 이 상황에 지금 국민의힘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이 최근의 뭐 정책 생략입니다. 이 사람들 입당하라고 그렇게 난리쳐서 입당했어요. 차라리 밖에 있는 안철수가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입당했는데 뭔 짓을 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입당해가지고 계속 안에서 갉아먹는 짓만 했죠. 뭐 하기 좋은 말로 내홍만 겪었죠. 뭐가 있나요 지금? 에? 오히려 지금 그 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이거 지금 되겠나? 진짜 정신을 차려도 될까 말 건데 그때는 될 것 같았는데 에? 윤석열이 최재형이가 입당할 그 시기만 하더라도 될 것 같았는데 정치에 입문할 때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점점점 희망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즉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은 뭐 다른 말 들으니까 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뭐 더 좋은 지혜를 갖고 가겠죠. 그 뭐 이상한 사람들 제법 있더라고요. 글쎄요, 여러분. 쇠파리 같은 그런 응? 인간들 말 듣고 그렇게 정신없이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도 일단 들어갔다 쳐요. 지금 안에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딱 입 벌리고 있는, 아가리 벌리고 있는 악어 주둥이 아가리로 지금 대가리 쳐민 거잖아요, 지금. 최재형, 윤석열. 그나마 그네들이 갖고 있던 응? 그런 어떤 이미지, 신선함마저도 다 쇠락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이준석이 이런 놈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빨리 정리를 해야죠.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 되면 뭐예요? 김어준이 저거 진즉에 쳐야 되는데 뭔 대단한 민주주의 한다고 뭔 대단한 어떤 덕을 베푼다고 그 계속 손 놔두고 있다가 지금 도로 당하고 있죠. 역으로 당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참 이 세력들이 이 범불량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치사한 세력들인지를 제대로 겪어보지 뭐 않은 것 같아요.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겪어보셔요. 30년 이상을 현장에서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아는 분들 아시죠? 이 드루킹 등등등 이 세력들 말이죠. 대개들 얼마나 치사하고 상상 이상으로 얼마나 집요한지 겪어봐야 돼. 겪어봐야 돼. 당신네들처럼 그렇게 흐리멍텅하고 그렇게 오합지졸 아니라고. 예? 너들 머릿속에서 당신네들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간다고. 너들은 그런 세계에 이빨도 안 나서 정말 피레미야 피레미 잔챙이라고. 어? 한 주먹 거려도 안 된다고 걔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웃기는 것들이라고. 뭘 대단한 선심을 베푸는 듯이 뭘 대단한 아량을 베푸는 듯이 꼴값 떨고 있어? 하는 거 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냐고.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봐. 대법관이라는 자가 직접 증거물 위조하고 폐기하고 하고 있잖아. 이게 얘들이야. 너들 그 정신머리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종살이도 못해 이 병신들아. 자, 문화일보 쪽은 제가 왜 이 지면을 펼쳤냐 하면요. 8인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랬죠. 근데 언론 쪽에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논의 8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어차피 이미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뭔 이야기 했나요?
협의체에서 해결하겠다 그래 놓고 하루 만에 돌아서 가지고 저들 입으로 한 거죠. 협의체의 협의 결과에 상관없이 저들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시한 소리 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거기 불려다니고 이 모양새 갖춰주는 그 병신들이죠. 그걸 지금 하자고 하는 놈들이 병신들이죠. 그 언론단체에서 안 하겠다. 어차피 하나만 하면 너 마음대로 할 건데 안 한다. 그 기사가 그나마 눈에 띄어서 본 겁니다. 예. 이런 밀실 토론 안 하겠다는 거죠. 예. 밝은데 대명천지에 나와서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자. 그래서 그 결론을 내야지 이런 그냥 들러리 서는 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명한 판단이라고 봐요. 언론 7단체는 이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았다. 불참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언론 7개 단체가 그겁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 짓은 잘해. 저들 이해관계에 있는 건 잘해. 예, 이 부정선거, 이 엄청난 사건, 이거 왜 안 다뤄? 이놈들 이 사건 너들이 안 다뤄도 이 사건은 처리되게 돼 있다고. 똑똑히 알아. 그때 돼 가지고 뭐 숟가락 얹듯이 난리 피우지 말라고. 너들 또 청소해야 돼. 지금 이건 너들 알아서 하고 우리 국민들 지지해 줄 수가 없어. 나는 언론징벌법 하자는 주의야. 그래야 이제 코너에 몰리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응?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이제 그때서야 부정선거 다룰 거 아니야. 제대로 된 기사 제대로 다루게 하는 교훈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언론징벌법 해야 된다는 주의야. 나는 하자는 주의야. 해야 된다보다 하자는 주의야. 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하자는 주의야. 너들 길들이기 위해서, 언론 길들이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그러면 부정선거 다룰 거야. 그전에는 안 다룰 거야. 너들 언론도 아니야. 그 다음에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럴 때는 또 끼워줘요. 인터넷 신문을 신문 취급이나 하나요?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언론인 단체는 지금 현재 8인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선언했다. 그나마 잘한 거예요. 그나마 잘한 거예요. 자, 이런 기계가 있는데 이런 판단력이 있는데 이 부정선거 증거가 이만큼 쏟아지고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단 한 줄의 기사도 안 내고 있는 너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야? 그걸 언론이라고 할 수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대가리 총 맞은 놈들 아닌다며 이 짓을 할 수 있냐고.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장악되어 있지만. 제가 동아쪽에는 왜 펼쳤냐 하면요. 이 기사를 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임기 다 돼 가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겪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집요한 애들인지.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집요한 애들인지. 상상 초래해요, 여러분. 직접 겪어보셔야 돼.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장 바뀌면 뭐하냐고. 오세훈이 들어가면 뭐하냐고. 한 게 뭐 있어요. 뭐 곱게 있다가 임기 1년밖에 안 되니까 곱게 뭐 하는 신용만 하다가 내년 지방선거 나온다? 이런 잠수만 두고 있는 거죠. 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말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방선거만이라도 가능할까요? 어렵죠. 이 지금 부정선거 시스템 이거 정리 안 하면 어렵습니다. 4.15 부정선거 당시에 그게 너무나 엄청난 짓을 했으니까 잠시 한숨 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박원순의 오고도의 함께 성추행 사건이 터진 그 분위기에 조국 사태 이후 온갖 덮어선 그 분위기에 그 선거를 이겼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부정선거 의혹이 점점 더 짙어져요. 그러니까 소탐 대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판에서는 일보 후퇴다.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대권 먹으면 다시 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 이미 시스템 굳히기 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법원까지 다 굳히기 하고 있으니까 헌재까지 다 굳히기 했으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방역 등등등 해서 자영업자들 불만 등등 해서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600만이잖아요, 600만. 570만이라 하지만.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경영진 교체가 되는 주요 방송사 있어요. 이미 여기 뭐 기대도 안 하지만 KBS, MBC, 연합뉴스, YTN 이 경영진 다 바꿔야 돼요. 이거 지금 전부 지금 알박기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나마 의용 나팔수가 되어 있는데 또 경영진까지 다 새로 이제 또 알박기를 할 기미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 퇴임 후 안전판 집착증과 좌파 알박기라는 제목의 이기용 칼럼이 오늘 눈에 띄어서 동아일보에 이기용 칼럼이 눈에 띄어서 이 동아일보 지면을 펼쳤던 겁니다. 정말 신문 오늘 같은 날은 이 신문 어떤 것도 펼치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나마 눈에 띄어서 앞서 언론인 단체 8인 협의체 불참선언을 했다는 그게 눈에 띄어서 나머지 한번 보십시오. 좀 뭐 전자발찌 이야기, 뭐 대도 안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요. 이게 말이죠, 여러분. 정말 찌라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이라기보다 찌라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김순덕 칼럼조차도 오늘 같은 이런 현재 작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좀 무기력해 보여요. 정철승 SNS 이야기, 노학자 김영석 교수, 노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폐륜적 발언을 했다는 그거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폐륜적인 태도 역시 정권 대물림이냐 이래서 정철승의 페이스북을 소개하는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위조 투표지를 만들고 그거를 버젓이 원고 대리인에게 건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칼럼 정도가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정철승 페이스북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하고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릴 기분도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이 부정선거의 실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네들의 일상적인 대화의 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이 불량 세력들을 완전히 생활 현장에서 척결시킬 때까지 이제는 일상적인 우리네들의 대화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옷깃을 추스리고 긴 숨 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되고 결정적일 때의 대회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사공감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조금 평소처럼 시사보다가는 이것도 시사입니다.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지만 정말 중대한 시사입니다. 이거 말이죠. 우리네들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도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쁘신 중에도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조금 더 부지런을 떠셔가지고 이거 두루두루 널리 많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주말 시사 공감 이야기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